지금 그 원인이 됐던 원자재 가격이 이제 빠르게 꺾이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수출은 계속 좋아요. 그 수출 기업들 중에서 체력이 강한 기업,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체크를 해오면은 실제로 $1 환율의 덕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예, 오히려 그렇죠.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의 충격이 과연 올 건지, 그 정도의 코로나 때 충격이 온다고 하면 여기 16배도 높은 건데 그렇지 않다면 체이러 성모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도 모두 상승 마감해서 예, 오래간만에 이제 주말에 조금 마음 편하게 예. 보낸 주말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거의 뭐 1월 달부터 시장이 하락을 해서 상반기 내내 예, 그렇게 주말에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마음이 편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2.9%에서 예, 계속 3.49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죠? 거의 3.5%까지 갔었습니다. 네. 예. 그런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좀 기대하는 2018년도 12월 달에 국채금리가 먼저 빠지고 그죠? 네,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비슷한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고 유가도 반등이 좀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6.87% 빠지면서 유가도 WTI 기준으로 97.6불, 예. 100불 미만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기타 뭐 은 가격, 금 가격, 아연 가격 이런 부분들은 고점 대비 이제 크게 빠지고 철강석도 많이 빠지고 그죠? 예, 물가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도 크게 빠지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이 페드가 금리 인상이 조금 뒷북치면서 예, 이미 많은 그 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원자재랑 에너지 가격은 이제 조금씩 잡히는데 페드 워치에서는 여전히 이번에 7월 27일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으로 7월 28일 새벽이고 75bp 확률이 70%예요. 예, 그나마 100bp 확률이 확 올라왔다가 100bp 인상 확률은 29%로 좀 줄어들어서 예, 다행인데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여전히 이제 기준금리 올해 말 금리 전망치를 한 3.75에서 4%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좀 겁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바닥치고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죠. 예, 그 지표가 두 개가 나왔었는데요. 네. 소비 지표하고 물가 지표. 소비 지표는 소매 판매가 나왔었는데 네. 그게 예상보다 좋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별로 신뢰하지 않았던 소비자 신뢰 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중에서 1년치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네. 그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네. 소비는 좋으면서 물가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졌다.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또 금융주들 실적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네. JP 모건부터 시작해서 시티그룹, 블랙록, 모건 스탠리 네. 다 비슷했습니다. 네. 그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으면서 바텀 라인이 안 좋아지는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당분간 자사주 매입도 중단하는 네. 그런 코멘트를 했었는데 이미 낮아진 주가 네. 낮아진 주가가 뭐 이미 주가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매크로 변수가 조금 변하니까 그런 실적이 안 좋고 가이던스가 조금 좀 안 좋았던 주가들조차도 크게 반등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주 JP 모건은 우리가 그때도 한번 체크했는데 약간 이제 투자금융 부분에서 좀 안 좋고 충당금도 또 왕창 쌌고 그랬었는데 시티은행은
지난주 금요일 날 13% 올랐어요. 예. 그리고 웰스파고 은행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6% 정도 오르고, 그래서 소매금융 쪽이 원래는 경기가 정말 침체로 가면 다들 걱정하는 게 이제 은행의 대출 자산이 부실화된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소매금융 비중이 높은 은행들도 좀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웰스파고도 금리가 그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마이너스 14% 예. 거의 20% 빠졌다가 어제 6% 올라와서 이제 예. 연초 이후 14%고요. 시티그룹도 13% 올라서 연초 이후 17%예요. 예. 너무 지나치게 조금 우려가 좀 심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대체로 은행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당금 많이 잡으면서 바텀 라인이 낮아지고 또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 차도 축소가 되면서 이게 은행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요인들이 뒤바뀌게 되면 제가 볼 땐 이런 그런 거에 의해서 빠졌던 은행주들의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금요일날 나온 지표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증하면서 소비 지표 좋아지고 또 물가 지표도 낮아지고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대체로 다들 좀 미스를 했거든요. 미스한 상황에서 그런 금융 매크로 변수의 어떤 변화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금요일 날 발표했던 이 두 가지 지표, 그 6월 소매 판매 1%, 저는 그걸 보면서 전월 이제 마이너스 0.1%였다가 이번에 컨센은 0.8이었는데 1% 나오는 걸 보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소매 판매가 원래는 위축되고 그러면서 이제 리세션이 온다 이거잖아요. 근데 물가는 올라갔는데 판매가 둔화가 되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최상무는 당구 잘 안 치지만 당구비 300원에서 옛날 고등학교 때 300원이라 가지고 300원에서 400원 올렸는데 그러면 당구장 주인 입장에서는 야 가격 100원 이렇게 올렸다가 혹시 당구 치러 안 오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가격을 올랐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잘 와. 그러면 당구장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매 판매 이 1%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월에는 마이너스 0.1% 나오면서 야, 이 물가가 이렇게 높고 하니까 역시 이제 소매 판매가 둔화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소매 판매가 플러스 1%? 그리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동안에 큰 폭으로 빠지면서 미리 이제 이렇게 물가 공포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위축되는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 지난달에 49.9까지 그렇게 빠졌다가 51.1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실생활 주변에도 보면 저녁에 보면 지금 뭐 호프집하고 뭐 꽉꽉 차 있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실생활의 소비는 줄지 않은데 주식 시장에 이제 그동안에 낙폭이 뭐 마이너스 40, 50 이래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만 좀 너무 위축돼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최상무께서 이제 각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을 또 짚어주시니까 한번 좀 쭉 또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지난 주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S&P 500이 금요일 날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중반에 빠진 게 있어서 0.9% 정도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0.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조금씩 그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예상치를 좀 미스하면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융주들이 그랬고요.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올 텐데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그 애플이 2.1%,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4.1, 구글 마이너스 6.2, 아마존 마이너스 1.7, 테슬라 마이너스 4.3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만 제외하고는
빅테크 종목들이 전전주에 크게 올랐다가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JP모건도 실적 발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습니다. 이익 모멘텀 쪽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주간 기준으로 2.9%가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익 모멘텀을 보였고요. 아마존도 1.8% 정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금융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티그룹을 제외하고는 JP모건, 모건 스탠리, 블랙록, 웰스파고 이런 대부분 금융주가 매출하고 EPS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대부분 충당금 설정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모기지 대출 수요가 감소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IB 수익이 아무래도 감소하는 그런 환경이 유지가 됐습니다. 블랙록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분기 때 주식도 안 좋았고 채권도 안 좋았기 때문에 AUM 전체가 한 10% 정도 빠지는 그런 상황 하에서 수수료 수입이 감소를 했고요. 실적은 컨센을 약간 미스했는데 주가는 또 2%가 올랐습니다. YTD로 S&P 500은 마이너스 18.9%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7.2%가 상승한 상황인데 이 EPS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에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보니까 그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잠깐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그 주가라든지 밸류에이션을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또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실적에 따라서 막 주가가 많이 빠지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케이스는 잘 이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7월 15일 기준으로 그래서 S&P 500의 PER을 보면은 16.2배입니다. 16배 대 초반이고요. PBR은 3.84배 그리고 ROE는 23.7%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PER 기준으로 보면 16.2배, 16배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실적이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해서 지금의 낮은 PER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EPS 하향 조정 추세를 보면은 뭐 마이너스 보합권 마이너스 0.1% 뭐 어떤 때는 0% 이런 수준이라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여기서 EPS 추정치가 10% 20% 막 급락하지 않는 한 이 PER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요 기업 PER은 보면은 애플이 23배에 거래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24배, 구글이 16배, 그리고 아마존이 41배, 뭐 메타가 12배, 테슬라는 51배, 엔비디아는 27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데 골드만삭스하고 찰스왑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하고 존슨앤존슨이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는 ASML, 테슬라, 목요일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닥터 호튼, 금요일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하고 NE라고 해서 유틸리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익 추정치가 둔화되고 있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자유소비자하고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등이 이익 추정치로 봤을 때는 좀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에너지가 이익 추정치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EPS 추정치보다는 유가의 흐름하고 크게 연동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 보면은 S&P 500 에너지하고 WTI의 추이를 그려왔는데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는 유가의 추이를 보고 네. 유가를 정말로 잘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보다도 유가가 우선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뒤에 금리 쪽 보시면은 금리 쪽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 2.92% 기록하고 있는데 주간 기준으로 16bp가 하락이 됐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37%에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실질 금리는 0.54%인데 미국채 10년물 명목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실질 금리도 빠지는 모습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지난주에 2년물이 지금 크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 10년물이 빠지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0.2% 그러니까 마이너스 20bp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가느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회사채는 4.09%인데 이게 그 AAA 등급, AAA 등급 기준이고요. 주간 기준으로 빠졌고요. 11bp 빠졌고 BAA 등급은 5.27%, 그래서 마이너스 7bp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8.43%로 8bp 정도 빠졌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5.39%로 플러스 3bp인데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장기금리 쪽에서 크게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물가 때문에 물가가 그 장기금리를 자극을 해서 뭐 3.3%, 3.5%, 4% 갈 것 같다는 전망은 요즘에는 좀 수그러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물가 논쟁에서 지금은 좀 경기 논쟁, 아까 그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 축소되는 거에서 봤듯이 그런 경기 논쟁으로 좀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라든지 소비 지표라든지 다른 PMI라든지 이런 지표들에 좀 더 시장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요, 유가는 6.9% 빠져서 97.69를 기록하고 있고 리그 카운트는 조금씩 느는데 지난주에는 2기가 늘어서 599기를 기록을 했고 불이가 지난주에도 8.4%가 빠졌습니다. 또 많이 빠졌네요. 예, 그래서 3.23불을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가도 좀 완화시켜 주지만 또 경기도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동시에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뜨거운 지수가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도 1.1% 올라서 108.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달러당 원화 가격이 지금 1317.7원으로 1.1%가 상승을 했고요. 다른 말로 이제 원화 약세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들도 지금 달러 대비 초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10년 차트를 다른 통화들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유로화가 지금 뭐 1대1로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10년치로 보면은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엄청나게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로화뿐만 아니라 파운드화도 지금 10년 내 전저점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옌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내 달러 대비 가장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이제 그 위안화만 지금 약세긴 약세인데 10년 내 뭐 최저 약세는 아니고요. 최근에 좀 약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통화들
특히 이제 선진국 통화들이라고 하는 엔화나 유로화나 파운드화 또 그 유럽의 다른 통화들도 보면은 다 달러 대비 10년 내 최저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원화가 뭐 1,317원 환율이 뭐 이렇게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달러들 역시 10년 내 달러 대비 최약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최 장모께서 이제 S&P 500 밸류에이션 지표를 얘기해 주셨었는데 PR이 16배고 그죠? 예. 예, 지금 PBR이 3,800, ROE는 23.7인데 2020년 3월 23일 미국 다우 지수랑 S&P 500이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이제 PER이 13.4배를 기록했다고 예, 여기 그렇습니다. 해놓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더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3.4배를 기록을 했을 때는 미국의 실업률이 14% 이상 올라가던 그런 강력한 경기 위축 국면이었고 그죠? 전 세계에 뭐가 락다운되고 실제로 S&P 500의 그 EPS가 그때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었어요, 그죠? 예, 그 주가가 먼저 크게 하락하고요. 네. 뒤이어서 S&P 500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충격이 과연 올 건지 그 정도의 코로나 때 충격이 온다고 하면 여기 16배도 높은 건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16배까지 한 24배까지 갔었죠. 예, 거의 그렇게 갔습니다. 24배까지 예. 갔다가 지금 16배 수준에서 과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PER 16배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한번 2020년 3월 23일 날 13배였다. 네, 요 부분을 가지고 조금 비교를 해볼 만하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일 걱정이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그죠? 예. 1317원인데 요 달러 인덱스가 좀 꺾여야 되는데 이게 뭐 상대적 통화국에 대한 교환 비율이죠.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아서 무역 수지가 뭐 상반기 사상 최대였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그 원인이 됐던 원자재 가격이 이제 빠르게 꺾이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수출은 계속 좋아요. 예. 수출은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만 꺾이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원자재 가격이 꺾이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무역 수지도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원달러 환율도 조금 빠르게 예. 7월 말 되면 1,300원 밑으로 깨고 8월 달 되면 조금 예. 1,290원 밑으로도 안정화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지수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그 수출 기업들 중에서 체력이 강한 기업,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체크를 해오면은 실제로 원달러 환율의 덕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오히려 그렇죠. 보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이 비용단에서 원자재 수입을 비싼 가격에 해왔던 기업들은 마진이 스퀴즈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이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높은 거가 사실 마진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실제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환율 덕을 좀 보고 있다고 그렇죠. 해서 말씀드린 네.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2009년, 10년, 11년도에 뭐 차정 장세까지 있었다가 2011년 하반기 12년부터 이제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미국채 금리도 4% 갔다가 그때 2.5%까지 이제 쭉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원자재 가격이 확 꺾이거든요. 꺾일 때 2012년, 13년부터 이제 산업재 소재는 안 좋았지만 오히려 이제 원가 부담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비재들이 뭐 음식료도 그랬고
소비자도 좀 강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12년, 13년과 같은 그런 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코스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코스피 보시면은 그 주가는 미국하고 비슷하게 코스피 주가는 0.8%가 하락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EPS는 0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 기준이고요. 약간 다른 그 집계 기관에 따라서 다른 수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12개월 동안에 EPS를 통합해서 발표하는 지수고요. 주가는 지난주에 보면은 대형 수출주 위주로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2.2%, 하이닉스가 4.1%, LG엔솔이 3.1%, 그리고 현대차가 3.1%, 기아차가 3%. 약간 그 신기한 것이 구글도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 6.2%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7%, 2% 정도 하락하면서 좀 안 좋았고요. 네. 그 KB금융 같은 경우 미국 금융주들의 센티 악화가 주 중반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목요일부터 있습니다. 목요일날 KB, 금요일날 신한우리, 하나, 기업은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익 전망은 좀 그 국내도 좀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익은 좀 전망치는 좀 빠지고 있고요. LG화학이 1.6%, 그리고 주가하고 이익 전망치하고 유일하게 좀 최근에 같이 가는 그런 섹터가 자동차 섹터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1.7%, 1.2% 이렇게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습니다. 뭐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날 쭉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우리 여의도에도 보면 신금투에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붙여놓은 것들 예. 이렇게 보면 은행들이 저는 조금 다행이다 싶은 거는 옛날에 이제 너무 관치금융이다 보니까 그냥 나라에서 정부에서 은행장들 회장님들 임명하고 약간 내가 있을 때만은 사고만 치지 말자. 예. 약간 옛날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이 은행 지주회사 회장님들이 실적 경쟁을 엄청 해요. 네. 그 연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뭐 외국인 주주들이 뭐 또 70% 정도 되다 보니까 요즘은 정치 입김보다 정말 내실을 다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실적으로 이제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 은행이 탄탄해졌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번에 뭐 금리 환경도 그렇고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추정치로 나오는 거 보면은 YOY로 좀 증익하는 은행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가가 뭐 이렇게 52주 신저치 나는 은행들도 있는데 대형 은행들 중에서 그게 이상할치만큼 실적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실적에 변화가 없고 주가만 빠지면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지는. 네. 그래서 KB금융 기준으로 보면은 PBR 0.3배까지 내려왔거든요. PBR 0.3배면은 네. 거의 그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수준인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융 환경이나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회복세도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배당도 거의 뭐 KB금융 기준은 한 3,300원 정도 올해 예, 그렇습니다. 주는 걸로 예상돼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44,000원인가요? 예. 그러면 시가 배당률로 거의 7.5%네. 예, 7.5%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블 체크를 해보는데 네. 이 정도 배당 수준이 가능하다라고 이해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KB금융은 분기 배당합니까 아니면 분기 배당합니다. 분기에 또 배당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할 때
분기 배당금을 발표할 텐데 대체로 분기에는 1, 2, 3분기까지는 500원을 주고요. 네. 나머지 4분기에는 몰아서 주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보통 뭐 이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한 11월 달까지는 또 고배당주들이 예. 또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있으니까 은행주들이 얼마나 이제 반등을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YTD로 코스피는 21.7%가 빠졌고요. EPS는 4.1% 하락 중입니다. 7월 15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8.99배 거래가 되고 있고 PBR은 0.89배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ROE는 9.84%를 기록 중입니다. 주요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9배, LG엔솔 80배, 하이닉스 6배, LG화학 13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각각 24배, 25배, 현대차 6.6배, 기아 5.7배, KB금융 PER로는 3.5배, PBR로는 0.3배 뭐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숫자들이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네.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잠깐 살펴보면요. 국내 금리도 미국 금리와 비슷하게 지난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시중 금리, 그러니까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는 12bp가 빠진 3.24%를 기록을 했고요. 3년물은 3.2%, 역시 12bp가 빠졌는데 장단기 금리 차로는 우리는 아직 역전 아닌데 10년물에서 3년물 기준으로 뺀 기준으로 봐서요 0.0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요.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잠깐 보시면 투자 대탁금이 55.8조 원으로 지난주에 0.8조 원이 늘었고요. 신용융자가 계속 빠지다가 지난주에 0.4조 원이 늘어서 17.9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이게 거래대금이 최근에 그 증권주를 가장 괴롭히는 그 핵심 변수인데 13.6조 원을 기록을 해서 지난주에도 한 0.8조 원, 금요일자로 금요일로 비교한 건데 0.8조 원이 빠졌고요. 거래소가 7.4조 원, 코스닥이 6.2조 원. 그래서 증권주의 가장 핵심은 거래대금이 언제 바닥을 찍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거래대금 매주 해주실 때 예. 지금은 국내 거래대금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예. 미국 주식 많이 하면서 이 해외 거래대금이 꽤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거래대금도 좀 체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해외 거래대금이 일평균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 한번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평균 1조. 예. 일평균 1조보다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작년에 제일 많을 때가 한 30조 넘었었거든요. 하루에요? 예. 국내가 48조 갔었고 해외도 일평균이 30-40조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가 이제 13.6조인데 예. 해외가 과연 1조인지 예.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플러스 코스피까지 점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